당당한 자신감을 가지려면 막연히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좋은 추억을 품고 갈 수 있도록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부터 역산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도록 자기 삶에 집중하다 보면 저절로 자신감이 커지고 바보들도 떨쳐낼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대화하고 돌아서면 괜히 기분이 찝찝하고 잠자리에 누워 그때 그렇게 받아쳤어야 했는데 하고 뒤늦은 후회로 이불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분명 그 사람이 무례하고 잘못했다는 거 알면서도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이런 사람들을 바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바보 앞에서 감정을 낭비하지 않고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하며 우아하게 승리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다무라 고타로의 아무리 화가 나도 바보와는 싸우지 마라 입니다. 저자 소개 읽어드릴게요. 다무라 고타로, 일본 누적 100만 부 기록을 세운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다양한 기관에 자문을 제공하는 오피니언 리더다.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게이오 대학교 대학원에서 MBA를 마쳤다. 이후 듀크 대학교 법학대학원, 예일 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했고 옥스퍼드 대학교, 도쿄 대학교에서 고위 경영자 과정을 밟으며 본격적으로 세계를 향해 발을 넓혔다. 이후 증권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신문사에 입사해 편집국장을 거쳐 최연소로 사장 자리에 올랐다. 2002년 일본 정계에 입문해 참의원 의원을 2차례 역임했으며 내각부 정무관을 지냈다. 이후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국립싱가포르대학교 리카뉴 공공정책대학원 견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자의 이력이 좀 독특하죠? 그야말로 정계와 재계, 학계의 최정상에 서서 수많은 인간 군상을 겪어온 인물입니다. 지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열한 생존 현장에서 축적한 저자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바보들에게 던지는 가장 치명적인 복수는 그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 소중한 인생에 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무례한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휘둘리던 내 태도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내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1분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억울하게 참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리하고 냉정하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화가 나도 바보와는 싸우지 마라 읽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들어가며 바보를 잡으려다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 바보란 무엇일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대충 감이 올 것이다.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남의 발목을 잡는 사람, 이유도 없이 트집을 잡고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내며 비협조적으로 구는 사람, 당신 주변에도 한 명쯤은 떠오르지 않는가? 그런 사람 때문에 너무 분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은 적은 없는가? 왜 나한테만 이러는지 이유도 모른 채 혼자 끙끙 앓은 적은 없는가? 퇴근 후에도 좀처럼 화가 가라앉지 않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본 적은 없는가? 그렇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단 한 가지만 먼저 부탁드리겠다. 복수하려는 마음은 절대 갖지 말 것.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정의감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바보의 행동을 응징하려는 의지가 강한데 솔직히 말하면 그건 아직 어린아이 같은 발상이다.
정의감과 책임감의 이면에는 방송과 교육이 심어준 권선징악이라는 달콤한 환상이 깔려 있다. 그 믿음이 거의 신앙 수준이어서 마치 언젠가 공정한 심판이 나타나 나쁜 놈을 혼내줄 거야 라고 믿는 것 같다. 아쉽게도 현실에서 권선징악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 그것이 인생이고 현실이다. 나쁜 놈일수록 빨리 출세한다. 아무래도 세상을 사는데 진리와 선악은 별개의 문제인 듯하다. 내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은 선악이 아닌 진리를 좇는다. 좋은 삶을 살려면 선악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하지만 선악 또는 권선징악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진리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삶에서 권선징악을 기대하지 말 것. 억울한 과거에 집착하며 미래를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에 집중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미 지나간 일은 털어버리는 것이 상처도 덜 받는 길이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분을 풀겠다며 과거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물론 상황에 따라 필수적으로 바보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책에서는 그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현명하게 싸울 수 있는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그 비법도 자세히 담았다. 또한 바보를 잡으려다 바보가 되지 않을 대책도 적어보았다. 바보 때문에 고생해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바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바보는 전염되기 때문이다. 소중한 인생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의 정신건강과 목표 달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나도 동요하지 않는 법. 작은 분노에 흔들리지 않는 습관. 바보들은 상대가 괴로워하는 모습에서 희열을 느낀다. 상대가 화, 분노, 슬픔을 이기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원하는 바다. 그렇다면 최고의 반격은 무엇일까? 바보들은 상대가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오기로 버티거나 화를 참는 모습조차 바보들은 좋아한다. 이런 반응 자체가 자신들의 공격이 통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바보들이 진심으로 긁히는 순간은 상대가 전혀 반응하지 않고 공격 수위를 높여도 꼼짝도 하지 않을 때다. 따라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척하는 것이 최고의 반격이다. 무념무상의 자세로 상대를 무시함으로써 낚아죽이 두꺼워서 아무리 건드려도 꼼짝도 안 하는 상바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다. 좀 둔해 보이는 것도 좋다. 단 억울함을 다른 데서 풀거나 엉뚱한 화풀이는 절대 하지 않는다. 애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동요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자. 바보의 공격에 동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목표에만 집중하면 된다. 상대가 누구든 예의를 갖춰 친절하게 대한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일상의 습관으로 만든다. 밝고 예의 바르면서도 친절하게 담담하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한다. 바보들은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는 괴롭힘을 통해 쾌감을 얻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언제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여차하면 회사를 그만둬도 상관없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바보가 괴롭혀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보들에게 꼭 필요한 조직에 없어서는 안 될 인재가 된다면 더욱 이상적이다. 말은 많을수록 손해다. 바보를 멀리하려면 그들이 파고들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인사들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몸소 익힌 이 기술은 정계에서 인연을 맺은 최고의 정치가들도 예외 없이 실천하던 삶의 지혜였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기분 좋은 태도로 침묵을 견디는 기술이다. 세계적인 리더들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온화한 미소로 맞이한다. 그리고 상대가 먼저 입을 열도록 이끄는데 능숙하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과 마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기술을 익혀야 한다. 침묵을 참지 못하고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며 특히 협상 자리면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자리에서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실을 말할 필요도 없다. 굳이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적이 흐르는데 그들은 침묵 속에서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꼼꼼히 살핀다. 최대한 말을 아낀 채 미소를 띠며 마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간다. 이때 당황하지 않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다. 물론 나 역시 예전에는 거물급 인사와 1대1로 만나면 침묵이 부담스러워 평소보다 말을 많이 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까지 하고는 했다. 그 과정에서 숱한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목적의식을 명확히 갖자 무거운 침묵이 견딜만해졌다. 그 자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인지하면 해야 할 말도 명확해진다. 또한 상대가 나를 조사하듯 나 역시 상대를 철저하게 조사한다. 그러면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신을 다독인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만큼 무서운 적수는 없다. 반대로 늘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은 하찮은 인물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최악의 상황에 맞설 수 있는 무기를 갖추되 바보가 괴롭혀도 태어난 모습을 유지하며 그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다. 바보와의 소모전을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발끈하지 않으면 해결된다. 철봉 매달리기를 보며 배운 것. 어느 날 아침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길을 걷다가 우연히 철봉 매달리기 대회 이벤트 현장을 마주쳤다. 턱걸이 기구 홍보 행사 중인 것 같았다. 사람들이 철봉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는 모습이 마치 바보를 상대할 때 필요한 마음가짐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우리는 철봉에서 손을 놓으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즉, 인내심이 필요한 시대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요즘처럼 인내심이 모든 일의 기본이라고 느낀 적은 없다. 물론 지혜도 필요하고 교양도 있으면 좋다. 하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단연코 인내심을 꼽겠다. 단순하게 말해 철봉에서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인내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인내심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성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성을 잃는 순간 지능지수가 원래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머릿속 지식을 제대로 써먹을 수 없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친구도 자산도 떠나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악물고 참으라는 뜻은 아니다. 그런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내란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고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즉, 매사에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인내다. 인내력이라는 단어에는 힘 역자가 들어가지만 모순적이게도 힘을 주면 그 힘은 사라져버린다. 부처도 말했듯이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하지만 이성을 잃고 모든 것을 내던지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고 만다. 편한 길이 가져다주는 달콤함은 찰나에 불과하다. 지름길로 가려 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 커지기만 한다. 대부분의 화는 금방 가라앉는다. 어떤 순간에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세상에는 논리보다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이 많다. 아무리 냉정함을 유지하려 해도 상대가 비논리적인 말로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면 결국 말다툼으로 이어지고 분위기가 격해진다. 특히 바보를 상대할 때 이런 일이 잦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제일 먼저 할 일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 분위기를 흐릴 필요는 전혀 없다. 또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지나치게 상대를 배려할 필요도 없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상대도 결국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계속 싫은 티를 내거나 필요 이상 저자세로 나가면 오히려 상대방의 머릿속에 그 일을 더 각인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어색해진 관계에 신경 쓰기보다 주어진 일에 집중하자. 성과를 내고 성실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 상대도 당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지나간 일은 자연스럽게 잊히고 오히려 평판이 좋아진다. 운이 좋으면 실력을 인정받아 승진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일에 몰두하다 보면 그 일을 금방 잊을 수 있다. 그런 일에 질질 끌려다니다니 바보 같은 짓이었어 라고 생각할 날이 반드시 온다. 지나간 일은 털어버려라.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일을 겪었을 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세상은 원래 불합리한 곳이라고 생각 자체를 바꿔보자. 불합리한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를 세워두면 좋다. 나 역시 불합리한 상황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쳐도 태연하게 대처하는 편이다. 외국에서 살다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 불합리한 일들을 겪는다. 그럴 때마다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감정 조절도 못하는 약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십상이다. 전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 기복을 보이지 않는다. 즉, 항상 일정한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모습은 인성과 실력을 두루 갖췄다는 증거다. 그런 태도를 갖춘 인물이라면 보통 사람은 물론이고 무례한 이들에게조차 인정받고 신뢰받는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불합리한 말을 하더라도 불쾌한 내색을 하지 말고 웃음 띤 얼굴로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군요 하고 가볍게 받아 넘기거나 지적해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건네보자. 한 가지 명심할 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밀이 보장되는 뒷담화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든 퍼져 결국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 그의 증오심만 키울 뿐이다.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본인의 그릇이 작다고 동네방네 떠드는 꼴밖에 안 된다. 화를 어떻게든 풀어야겠다면 뒷담화가 아니라 화를 가라앉히는 방법을 실천해보자.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지나간 일 잊기, 본업에 집중하기, 친구나 가족과 즐겁게 보내기, 맛있는 음식 먹기 등이다. 이 정도만 해도 마음이 진정될 것이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면 자신만의 방법을 더 찾아보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인생은 원래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웬만한 일을 견딜 수 있고 바보의 존재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있다. 메타인지로 마음 다스리기. 그럼에도 바보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운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유체 이탈을 해보자. 메이저리그에서 공격과 수비를 모두 맡아 활약 중인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2021년 시즌 막판까지 홈런왕 타이틀을 놓고 경합을 벌였다. 비록 홈런왕은 놓쳤지만 치열한 접전 끝에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보도에 따르면 더그아웃에서 태블릿 PC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오타니 선수가 선전한 비결이라고 한다. 2020년까지만 해도 더그아웃에서 실시간 영상 분석을 통해 투구 폼이나 타격 자세를 확인하고 자세를 점검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2021년 메이저리그 중계를 보면 오타니 선수가 틈날 때마다 태블릿 PC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 상대 투수의 볼 배합이나 타자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시에 자신의 플레이를 점검한 것이다. 경기가 잘 풀릴 때는 그 자세를 유지하고 부진할 때는 잘 됐을 때의 데이터에 맞춰 자세를 교정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취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를 객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는 최근 들어 골프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실시간 영상으로 스윙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 레슨을 받은 덕인 것 같다.
스윙 자세를 눈으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바로 교정하니 확실히 실력이 빨리 늘었다.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능력 범위를 확장하려면 유체 이탈, 즉 메타인지가 필요하다. 이는 바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바보와 소모적인 신랑이라 하느라 감정이 흔들렸다면 한 발 떨어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고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일단 심호흡을 하면서 1부터 6까지 천천히 숫자를 센다. 그러는 사이에 감정은 인간을 지배하는 힘을 잃는다. 그때 다시 한번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린다. 감정이 요동친 원인을 되짚어보고 어떻게 해야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몸과 마음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지 제3자의 시선으로 다각도에서 관찰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바보를 마주해도 평상시 자기 모습으로 대할 수 있다. 한 발 먼저 바보 피하는 법. 이용당하지 않을 결심. 상대를 만만하게 보고 제대로 부려먹으면서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는 바보들이 적지 않다. 여기에서 만만하다란 바보들이 이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느낀다는 뜻이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성실과 순종을 미덕으로 여기지만 이는 사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실컷 부리기 위해 주입한 관념일 뿐이다. 만만한 존재에서 벗어나려면 이 불편한 진실부터 깨달아야 한다. 다만 적을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므로 겉으로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되 쓸데없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당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던 노력을 멈춰야 한다. 본인이 세운 공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겉으로 드러내라는 얘기다. 평가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당신의 성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공유한다. 결과가 나온 뒤에 공을 내세우면 눈총받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맡은 일임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기껏 힘들게 일해놓고도 남모르게 노력한 탓에 성과를 가로채이고 말도 못한 채 웃어야 한다면 얼마나 분하겠는가.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으면 정당한 평가와 함께 더 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니 적어도 기분 나쁠 일은 없다. 속으로는 분하지만 웃음 띤 얼굴을 할 수 있는 건 역시 좋은 무기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를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데 적극 활용하자. 노력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더는 꼴사납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열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뿐이다. 착한 사람 노릇은 그만두자.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이다. 남에게 이용당하고 괴로워하는 지금 당신의 모습이 바로 그 확실한 증거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도 물론 좋지만 그것은 본인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전략이어야 한다. 남에게 이용당하는 도구가 되지 마라. 당신의 배려를 바보들은 당연한 권리로 여긴다. 지금 당장 자신감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다. 자신감은 있으면 좋지만 지나쳐도 문제다. 무슨 일이든 담담하고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묵묵히 정진하다 보면 어느새 생각보다 큰 성과가 쌓일 테고 그것이 비로소 자신감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할 시간에 눈앞의 일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그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신감 같은 문제는 고민할 새도 없다. 그저 당면한 일에 전력을 다할 뿐이다. 결과는 자연히 따라온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노력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다 보면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면 근거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바보들도 당신 곁에 얼씬하지 않을 것이다. 바보를 바꾸려 하지 마라. 바보 중에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예측 불가능한 부류도 있다. 소통이 매끄럽지 않아 오해한 나머지 화를 내며 상대를 몰아붙이는 바보도 있다. 이렇게 민감한 바보들은 상대하기가 어렵다. 대체 이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영문도 모른 채 바보의 화풀이 대상이 됐을 때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책하기보다 무슨 말을 하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그 사람이 화를 낼 명백한 이유 따위는 없다. 정말 상대를 불신했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리를 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냥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을 뿐이다. 보통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유가 무엇이든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절대 나아질 리 없다.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우선 비즈니스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본다. 정리해도 되는 관계라면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미련을 버리고 마음대로 떠들게 내버려 둔다.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적당히 흘려듣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정할 수 없다. 게다가 악의 품을 품고 일부러 내뱉는 말이라면 방법이 없다. 신경을 써봤자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안 좋은 일만 생길 뿐이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자.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들을 당신 눈앞에서 서서히 밀어낸다. 당장은 불편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을지 몰라도 멀리 보면 훨씬 좋은 선택이다.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바보들에게 미소 짓는 호구 노릇은 이제 그만 졸업하자. 당당한 태도를 평생 습관으로. 바보들은 대개 소인배이며 천성적으로 민감하기까지 하다. 자기보다 지위가 낮거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을 찾아내 공격한다. 공격 대상을 택할 때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지 아닌지로 판단한다. 의기소침해 보이면 마음 놓고 달려들지만 당당한 기운을 내뿜는 사람은 까다롭다고 여겨 알아서 피한다. 노련한 바보들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뿜는 사람은 단박에 파악한다. 그래서 아직 세상 경험이 적고 순수한 자신감이 충만한 이들은 바보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 바보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보들의 괴롭힘은 물론 인생의 온갖 쓴맛을 겪고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기운을 내뿜는 이들이다. 그들은 매우 평온한 분위기를 풍긴다. 모진 고생을 하고 남들에게 이용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역경을 이겨낸 이들 앞에서 바보들은 전의를 상실한다. 당당한 자신감을 가지려면 막연히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좋은 추억을 품고 갈 수 있도록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부터 역산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묵묵히 노력하다 보면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웬만한 일은 극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바보들이 두려워하는 범접 못할 기운이 생긴다. 바보를 남다른 기세로 물리치는 일은 살면서 우연히 얻어 걸리는 경품 같은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도록 자기 삶에 집중하다 보면 저절로 자신감이 커지고 바보들도 떨쳐낼 수 있다. 그 치열한 과정에서 어느새 바보 따위는 신경도 쓰이지 않게 될 것이다. 어느 날 문득 그러다 보니 바보들이 없어졌네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뿐이다. 인생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당당함이 바보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바보의 특징. 잠재적 바보 구별법. 다정해 보이는 사람, 무서워 보이는 사람 등 세상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바보일까? 이를 한눈에 구분할 수 있다면 바보와의 싸움을 현격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부류가 바보인지 이야기하기 전에 이 세상은 부조리한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정의가 항상 승리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경우조차 지극히 드물다. 바보와 싸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전제를 인정하면 부조리한 바보 때문에 힘든 상황이 생겨도 마음이 흐트러질 일은 거의 없다. 바보를 간파하는 방법은 바로 이들, 즉 바보가 아닌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다. 잠재적인 바보가 아닌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이들이다. 결과와 성과에 집착하고 언제나 업무에 몰입해 끊임없이 성과를 내는 사람.
매사에 수치를 기반으로 판단하고 설득력 있는 지표를 바탕으로 지시하는 사람. 조직 내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인생의 거대한 목표를 당당하게 밝히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 즉 바보가 아닌 사람이란 주변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면서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 외에는 모두 잠재적인 바보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조직의 분위기를 과하게 신경 쓰는 사람은 주의해야 할 바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바보가 되지 않도록 그들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갈등 해결법은 그의 많은 것을 말해준다. 권력 다툼에서 패배하면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고대 중국의 역사에는 배울 점이 많다. 특히 삼국지 최고의 지략가로 불리는 제갈공명의 인물 감정법은 단순하지만 지금 시대에도 충분히 통한다. 말로 궁지에 빠뜨려 그의 임기응변을 살핀다. 상대를 한계까지 몰아넣은 다음 태도의 변화를 살피라는 뜻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상대의 화를 돋우라는 얘기다. 사람은 감정이 흐트러졌을 때 본성이 드러난다. 화가 나서 감정이 무너지는 과정과 그 시간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다.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무엇에 화를 내는가? 화가 날 때 그 화를 조절할 수 있는가? 무슨 일이든 상황이 좋을 때는 별로 없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상황이 안 좋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군자는 근심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는 공자가 말한 군자의 정의다. 즉 군자란 궁지에 몰려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제자 백가 중에서도 능력에 비해 불운하게 생을 마감한 공자의 진가는 독보적인 명쾌한 정의에 있다. 혼란스러웠던 춘추 전국시대에 수많은 화모시비롱, 근화 일조몽을 지켜보면서 불우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성찰하며 도달한 경지일 것이다. 현재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도 욱하면 지는 것이라며 끊임없이 자신을 경계한다고 한다. 부동의 마음을 지닌 것이다. 세이브 라이온즈의 코치 등을 역임한 데이브 오쿠보가 전한 일본 프로야구 시절에 인상적인 일화도 있다. 야유를 퍼붓자 오타니 선수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를 노려봤다. 하지만 그 다음 그가 취한 태도는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달랐다. 조용히 타석으로 향하더니 엄청난 타구를 날려 우리 입을 다물게 해버렸다. 분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감정을 에너지로 전환해 경기에 활용한 것이다. 사람은 운이 안 좋거나 역경에 처했을 때 단련된다. 물론 그 과정에서 비뚤어지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사람은 겨울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을 화나게 한 다음의 태도도 중요하다. 어떤 사람인지 판별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과를 바탕으로 가까이 사귈 만한 사람인지 또 가까이 지낸다면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파악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다. 앞으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면 반드시 상대의 마음을 풀어줘야 한다. 우선 불쾌하게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체면보다 실리를 챙기는 태도다. 싸움을 걸어놓고 사과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우선 머리를 숙여 상대의 마음을 풀어준다. 사과했는데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서먹하긴 하겠지만 억지로라도 먼저 말을 걸어본다. 화를 돋우는 반격의 일침, 즉 말로 궁지에 빠뜨리는 것이 바보 대처법을 찾아내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결국 내 삶의 주인공은 한 명. 바보 때문에 힘들 때는 인생의 목적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현하는 데만 집중하자. 그 순간 당신의 인생에서 바보는 사라질 것이다. 목적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 나는 이대로 살다가는 죽을 때 좋은 추억을 안고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계기가 됐다. 그래서 내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고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데 주변에 자기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이런 분위기에 자극받아 나도 시간이 날 때마다 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스스로에게 지금 하는 일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묻는다. 물론 어떤 일이든 힘든 과정은 있기 마련이지만 이렇게 늘 자신과 마주한다면 힘들어도 끝까지 해낼 수 있다. 또한 목표에 집중하면 바보와 싸울 시간도 없고 그런 바보조차 내 편으로 만들 만큼 성장할 수 있다. 스스로를 지키는 힘, 유연성. 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라. 바보와 엮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다는 점이 바보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바보를 무시하고 바보에게서 벗어나려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선택지를 쥐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일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고 결정권을 쥔 인물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업무 파트너를 선택하거나 팀을 구성할 권한을 쥐고 있는 상사가 이 사람 말은 우선 들어보자 라고 생각하도록 남다른 성과를 내자. 바보와 엮였을 때도 이 사람이 성과를 내는데 저 녀석이 방해하지 못하게 해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은 그 권한을 쥔 사람이 바보일 경우다. 물론 성과를 꾸준히 내다 보면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조직이 커질수록 개인의 공헌 정도는 얼마든지 뭉개버릴 수 있다. 업무 성과보다 개인적인 호불호나 사내 권력 관계를 우선시하는 바보 상사가 아직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 조직을 떠날 각오를 해야 한다. 부당한 일을 참고 안정을 택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불행을 쌓아가면서까지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인 시간을 이런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긴 안목으로 봤을 때 과연 옳은 걸까? 앞으로는 세상이 급변할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 회사원이라는 직업이 사라지지는 않을 테고 대기업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고용처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기업에서 장기 고용을 보장해주는 시기가 점점 짧아지고 실제로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 것이다. 운 좋게 장기 고용의 혜택을 누리고 은퇴 후 바로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죽을 때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회사에 다니기만 하면 월급이 들어오는 시대는 곧 막을 내릴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사업가 정신이 요구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비교적 젊을 때부터 밖으로 나가서 스스로 일을 만드는 훈련을 해둬야 한다. 권력을 쥔 바보들을 피해 무조건 뛰쳐나가라는 말이 아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라는 뜻이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기세는 바보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돼 그의 행동을 바꿀 수도 있다. 적어도 어느 순간 바보가 당신과 거리를 둘 것이다. 불합리한 세상일수록 영리하게. 바보의 성공을 이용해라. 유감스럽지만 바보라는 존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세상이 빡빡해질수록 바보는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보와 싸워봤자 손해만 본다는 것이다. 바보와 싸우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역설적이지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말이다. 내 주장의 바탕에는 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자라는 삶의 방식 개혁이 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바보나 싸울 가치가 없는 바보와의 싸움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이다. 그런데 그것을 비참하다라거나 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나에게 집중할 수도 없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손자도 말했듯 누구도 상처 입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기분 전환이나 권선 징악 등을 바라는 것은 괜한 욕심일 뿐이다. 바보가 바보 같은 짓을 해도 내 인생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자. 때로 축하할 일이 생기면 축하도 해주면서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좋다. 바보가 성공해도 괜찮다. 그 성공을 잘 활용하면 된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일에 관심조차 없다. 그것은 정치나 종교에서 해결해야 할 주제다.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같은 거창한 주제까지 생각하다 보면 인생의 초점이 희미해진다. 하지만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불필요한 고통이 줄어들고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 바보들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한가하거나 쓸데없는 잡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바보들이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자기 일에 집중한다면 주변 사람들 역시 더는 쓸데없는 일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 또한 바보가 바보처럼 보이는 것은 당신의 가치 평가일 뿐 의외로 그들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 해결해주며 내 편으로 끌어들이자. 곤충이든 동물이든 살아남는 것은 영리한 존재들 뿐이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영리한 승자가 되고 나서 착해지면 된다. 역설적이지만 살아남기 위한 영리함이 없다면 착함은 도태될지도 모른다. 내 인생의 목적에 집중하고 바보가 있으면 멀리하는 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구슬려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이득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자. 그리고 영리하게 행동하자. 정면 돌파보다 효과적인 거리두기. 회사에서 예민하게 굴며 화풀이하는 바보는 철저하게 외면하면 된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척 중에 흥분에 날뛰는 바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속으로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공감해주며 스트레스 받지 않고 흘려보내는 영리한 전략을 취한다. 나도 예전에 화풀이를 해본 적이 있다. 하지만 내 불쾌함을 남에게 쏟아봤자 근육이 뭉치고 혈압이 올라가 몸만 상할 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화를 내며 독설을 내뱉어봤자 인간으로서의 품격만 떨어질 뿐이다. 그 뒤로는 불쾌한 일이 있어도 담담하게 흘려보내기로 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덕이 쌓이고 인간적인 매력도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경험에 비추어 전해주고 싶은 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가 예민하게 굴며 화풀이한다면 정면으로 맞서지 말고 여유롭게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바보와 정면으로 맞서면 안 된다. 그런데 때로는 칭찬을 해주고 관용을 베풀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함께할 수 있는 바보도 있다. 그렇게 바보를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사실상 바보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화가 나도 바보와는 싸우지 마라 읽어드렸습니다. 나를 중심에 두면 관계도 인생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